네, 그럼 이제 2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나나는 산책을 좋아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잠깐 1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 나나는 산책을 좋아해 대청호 편. 요거는 이제 조금 얇은데 이렇게 또 합본으로 조금 더 두꺼웠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작업을 또 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정말 전시회에서 왜 대청호를 테마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요거는 그 웹진에서 그 웹진이 지금은 발행이 안 되는데 발행이 될 때마다 뭐 웹툰을 이제 제가 하겠다고 제안을 넣을 때도 있고 요청이 올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테마를 잡은 게 대전에 5개, 여기는 이제 4군데가 있죠. 대청호, 보문산, 세천, 그리고 한밭수목원, 이렇게 해서 대전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계속 만화를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 와서 산다는 게 사실 되게 의식이 되는 게, 일단 청년기를 다 서울에서 보내고 여기서 살려니까, 저는 안 그래도 작업도 지금 못하고 있고 이제 커넥션이 막 끊어지니까 뭔가 되게 어딘가 갇힌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준 게 대청호였어요. 대청호를 뭐 우연히 사실 알게 됐거든요. 저 대전 살면서도 대청호를 몰랐어요. 대청호도 몰랐고 대청호 때문에 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러니까 아마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2014년일 건데, 저는 가족들이 다 대전에 살고 친척들도 대전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저쪽에 이제 속리산 화양계곡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청주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대청댐을 넘어서 이제 신탄진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엄마가 알려주셔서 그 길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오, 이런 길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민물새우탕 하는 집이 있어서 저기서 점심 먹자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으면서 여기 되게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대청호가 되게 가까운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흑발 보러 이제 대청호를 제가 이제 가게 되면서 자주 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맡긴 작업을 이걸 테마로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좀 새로운 영감도 얻게 됐고 이러면서 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공동육아를 4살 때 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저의 욕구가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남매인데 저만 좀 외갓집에 많이 맡겨졌었어요. 전 되게 엄마 바라기, 막 엄마 치맛가랑이 붙잡고 막 늘어지는 애라 저만 데려다 놓으면 집안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을 보러 나와도 애들 그냥 애들끼리 잘 놀고 하는데, 저는 막 울고불고 쫓아가려고 하는 타입이라 얘를 좀 거기다 데려다 놓고 뭐 일을 좀 보다가 뭐 다음 날이 돼도 안 오고 다다음 날이 돼도 안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외갓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은 알지만 저는 이제 내 자식은 내가 온전히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엄마한테 맡긴 게, 저 뭐 사랑니 발치하러 갈 때 뭐 몇 시간 맡긴 거, 그리고 서울에 잠깐 면접 보러 간 적이 있어서 그때 한 몇 시간 맡긴 거 외에는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애를 좀 끼고 살고 있었는데, 얘랑 놀다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너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 때는 초, 중, 고를 다니는 학창 시절에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 가면 뭐가 되게 멋있는 게 있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학교 가는 길, 그리고 미술학원 다녔던 시내, 그리고 가족이 어렸을 때 놀러 갔었던 보문산, 아니면은 뭐 안양리, 지금 노루벌인가 거기 여름에 물놀이 갔었던데, 그리고 외갓집이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외갓집으로 제가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외갓집이 이사 다닌 그 루트 뭐 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척집들 뭐 요런. 그래서 그런 동네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애 데리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다녔던 학교도 가보고 뭐 옛날에 친척집이 요 근처에 있었는데 이런 데도 가보고 또 보문산도 가고 뭐 이러면서 예전에 갔었던 기억이랑
저의 경험과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그 경험이 계속 겹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들을 만화로 쓰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 웹진에서 이제 연재를 할 공간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풀어내 본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쓰다 보니까 대전이 되게 자연 환경이 되게 좋은 데였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대전에 이런 좋은 데가 되게 많이 있었네. 그리고 난 서울에 살 때도 이런 데를 좋아했었네. 나는 왜 이런 데를 쫓아다녔지? 뭐 이런 마음의 물음 같은 거를 한번 풀어줬던 게 이 책에 들어있는데 성심당에서 궁겐도라는 곳을 초청해서 거기 토미 할머니 강연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서야 알았어요. 자기네가 어떤 걸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네가 어떤 거를 모토로 하고 있는지 얘기를 쭉 해주는데 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이 풍경의 가치였어요. 난 그냥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이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게 그거였구나. 그게 나의 가치관이었구나. 내가 왜 애를 꼭 이렇게 흙을 밟고 놀게 하고 싶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이렇게 막 후루룩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후루룩 써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엄마 이야기까지 해서 이 책을 이제 모아서 합본을 내게 된 거였죠. 이게 이제 웹툰이나 어떤 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쌓였어. 근데 그거를 또 책으로 엮어내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의 또 일이잖아요. 그냥 그 작업물은 세상에 이미 드러났고 뭐 누군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책이라는 물성에도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네. 제가 책을 처음 산 거는 만화책이었거든요. 인어공주를 위하여. 그 책을 너무 사고 싶어서 되게 막 돈도 모으고 그때 만화책을 다 대여만 할 때지 이거 사보던 때가 아니라 이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면서 제가 만화책을 사실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그림을 만화책으로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했어. 그랬는데 너무 어려우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 실타래 프로젝트나 엄마 책 만들었을 때는 정말 이 물성이 어떤 종이를 쓰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느낌을 그때는 정말 감을 못 잡아서 막 다시 재인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책이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되는 책이 있었어요. 종이가 너무 후들후들해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책 종이를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거고 어떤 거는 얘도 이게 첫 번째 본이 아닌데 어떤 건 종이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책을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막 이런 그래서 책 이거 뭐 종이 그람수를 좀 낮추고 뭐 이런 물성을 약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근데 사실 왜 그 글 쓰는 작가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글을 써놓은 거는 그냥 1차 작업이 끝난 거야.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책을 오면 얘를 유통하는 그 부분 내 작업의 슬럼프도 슬럼프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도 막 커넥션이 엄청 이게 다 끊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 좀 힘들어진 게 사람을 만나는 지점이 제일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 유튜브도 촬영한다 했을 때 막 너무 막 얼굴을 드러내고 뭐 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책을 만들면 어떻게든 이걸 유통을 알리고. 시켜야 되잖아요. 알리고 그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죠.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계속 소량 제작하고 나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 기회는 아직 못 만났지만 나름 그래도 저 나를 찾는 질문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만들었고 그 수요가 워낙에 됐기 때문에 그 유통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한번 해보긴 했죠. 네. 일단 이 책은 그렇게 크게 막 대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머물다 가게에도 한 개만 나와 있어서 제가 추가 입고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없다고 너무 소량 제작하셨다고 더 혹시
추가적으로 2쇄를 찍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나름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좀 내보고 나서 그걸 나중에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더 해보고 싶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찍으면 찍을수록 파는 분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단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 대전 부페어도 엄청 큰 용기를 내서 나오신 거였겠네요. 그렇죠. 저 실타래랑 엄마 책을 순천 잘한다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다르다 입고할 그분이 대전에서 그럼 북페어를 할 거다. 거기 참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도 또 저 솔직히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갖고 네 하고선 간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 사람들 사이에 또 그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옆에 가셨던 분들도 되게 좋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설명하다 운 적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지 싶은 거 혼자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진 않다. 지금 막 부패하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또 반반이에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나를 이렇게 사회로 내보낼 수 있을지 저는 또 제 자신이 약간 숙제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시리즈 지금 1 이후에 그 2에 그 그리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장소들이 혹시 후보가 있는지? 있죠. 대전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뭐 작은 엄마 댁이나 고모 댁이나 이런 데 이제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보문산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은 복개도로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양쪽으로 뭐 가는 그런 길이 되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저의 기억에는 그런 되게 좁은 길에서도 안에 하천이 흘려서 양쪽으로 사람들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뭐 그 다리를 건널 때만 엄청 막 가슴이 쫄깃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되살려서 좀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대동도 막 이제 아파트 공사하느라고 다 밀었잖아요. 저희 많은 외갓집 중에 한 장소 중에 하나가 대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곳을 제가 찾아가 보려고 여기 공사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보고 싶은데 거기는 좀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집 아는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을 들어가는 입구도 기억이 나는데 큰 길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기웃기웃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 거기서 뭐 하고 놀았는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다음 컨셉은 이제 마을이 되겠네요. 이때는 이제 자연이었다면. 그리고 여기도 대청호를 너무 계략적으로만 해놔서 제가 가는 대청호에 3-4군데 스팟이 있는데 거기를 거의 집중적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회를 하는지를 좀 풀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다 풀어서 대청호만 쓰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1권 앞에 또 대청호, 2권 앞에 또 대청호, 3권 앞에 또 대청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써볼까 하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쨌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시리즈 1번의 후속작 내가 좋아하는 곳들에 대한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또 전시도 꾸준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준비할 것이 생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비밀로 해야 나중에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파트너하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비밀로 했다 나중에 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고 단독. 염조희 작가님을 아시죠? 네. 저희 한번 출연하셨었죠. 네. 그분이 이제 보현 작가님도 잠깐 저한테 그림을 배우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만화를 한 이제 1월부터 1년 가까이 배우고 계셨어요. 근데 중간에 만화 웹툰 공모전을 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작팀으로 참여를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뭐 좋다 하고서는 참여를 했고 저는 만화를 계속 하고 싶지만 제일 저한테 어려운 부분은 그 글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공모전을 계속 해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저는 또 거기에 나도 패가 있다. 공모전 해서 되면 땡큐 안 되면
우리 그거 모아갖고 단행본을 내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케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져도 땡큐고 붙으면 더 땡큐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단행본 그 거리가 아주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책이 많이 두꺼우면 공모전에 많이 떨어졌구나 아시면 됩니다. 얇으면 축하한다 하면 되시고. 장기 프로젝트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살다가 2년 뒤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천천히 되게 어려워하셨던 이 사회에 어떻게 나아갈까? 관객이나 동료를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것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기가 된 게 이곳인 거죠. 그분을 머물다 가게 시즌1 마지막 나의 독립출판 분투기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북토크를 들으러 오셨다가 이렇게 또 인연이 되셔가지고 머물다 가게에서 그거 말고도 프로그램 또 하시는 것도 있죠. 지금 그림책 슬로 리딩을 지금 또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전시 준비로 이제 바쁘셔서 잠깐 멈추셨는데 그 프로그램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그 그림을 못 그리던 시기를 이렇게 헤쳐나오면서 했던 실타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고, 그거는 이제 세종지혜숲에서 5개월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내가 그림책을 계기로 나의 마음을 글로도 풀어보고 그림으로도 풀어봐서 최종 목표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총 8권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한 권이 나오도록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까지 참여하신 분은 이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요.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지 작업도 다 하도록. 오, 이게 한 권의 또 책이네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책을 같이 슬로우 리딩으로 읽고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작업으로 창작을 하는. 뭐 이렇게 필사도 하고 그거 마음도 읽어보고 문자도도 하고 색종이와 뭐 모사 그리고 창작 작업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책 필사 그리고 이러고 마인드맵 문자도 색종이와 모사. 근데 이 모사가 되게 좋은 게 제가 그 책을 고를 때는 다 다양성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표현 기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판화로 진행하고, 어떤 거는 아크릴화, 어떤 건 수채화, 어떤 거는 그 파스텔화 이런 식으로 재료도 다양한 거, 주제도 다양한 거 이런 것들 다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소회도 적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항상 나한테 그림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전 그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걸 모티브로, 꼭 책이 아니어도 어떤 걸 모티브로 내 마음이 뭘 느꼈지? 이 생각이 어떻게 가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보지라는 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기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물다 가게에 오면은 이거를 맛보실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아마 또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또 새로운 해에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든 더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거의 장점을 느끼기가 조금 부족한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크루처럼 그냥 아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같이 꾸려가는 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어떻게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빛을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만 맛보기로 주셨는데도 지금 너무 막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재밌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실 거니까 저희가 그걸 기대하면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시간이셨나요? 참여하신 소감을 또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영상 촬영이 좀 부담스러워서 막 도망 다녔던 게 민망할 정도로 막 열심히 신나게 얘기하게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빨려 들어가듯이 들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님 남은 전시도 응원하고 또 그 다음 이제 책도 기대하면서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앞을 이제 보시고 저희가 다 함께 인사를 외치는데 제가 오늘도 책 속의 흠뻑을 외치면 같이 머물다 가세요를 외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손 동작도 있나요? 네네네. 오늘도 책 속의 흠뻑 머물다 가세요.